안녕하십니까. 네, BLT 특허법률사무소의 엄정한 변리사입니다. 네, 저희가 최근에 올려드린 정부의 창업 지원 사업 90개를 총정리해드린 영상이 있는데 그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더니 굉장히 반응이 좋아서 되게 뿌듯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한번 유튜브에서 BLT 정부 지원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유튜브를 통해서 만나실 수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이번 시간에는 특허청에서 나온 22개의 지원 사업에 대한 설명 영상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속도를 빨리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특허청에서 지원 사업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일단 이 영상을 보시고 잘 모르겠으면 여기에 나와 있는 홈페이지나 아니면은 제 이메일 여기 나와 있으니까 한번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허청 산하에 일단 공공기관이 이렇게 있다부터 이해를 하셔야 어디에 지원을 할지 어떤 도움을 받을지를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한국발명진흥회가 특허청 산하에 가장 크고 오래된 그런 공공기관입니다. 역삼동에 있습니다. 저희 BLT가 위치한 그 역삼역에서 굉장히 가까워요. 그래서 한국발명진흥회의 사업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오늘 첫 부분은 바로 여기 지역지식재산센터의 사업들이 우리 같은 중소기업들한테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역지식재산센터 사업들을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살펴볼 분야가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특허 전략, IP 전략을 세우는데 도움을 주는 그런 기관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지식재산보호원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해외 수출하거나 이런 경우에 특허 소송에 걸릴 수도 있고 상표 소송에 걸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IP가 침해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지식재산보호원에서는 그런 기업들을 도와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공고문은 홈페이지에 지역지식재산센터 홈페이지에 가면은 되게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공고문을 A3 용지나 A4 용지에 출력을 해가지고 자세히 보시면 되는데 좀 복잡하실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글로벌 IP 스타 기업 지원 사업이에요. 일단 지원 내역은 여기 보시면은 연간 7천만 원에서 3년간 2억 1천만 원까지 맥시멈입니다. 그리고 여기 그 IP 스타 기업이 되시면 최대한 이 정도 받을 수 있다라고 돼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각 지역 지식재산센터에서 컨설팅을 받은 후에 지원 한도가 결정되기 때문에 얼마가 지원되는 사업이다는 아니지만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저희 BLT의 고객사들 중에서도 이 글로벌 IP 스타 기업인 고객사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 도움을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해외 출원을 할 때 그 비용이 되게 많이 드는데 해외 출원 비용 지원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매력적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해외 권리와 비용 지원, 그다음에 특허 맵, 디자인 맵, 그다음에 특허 기술 홍보 영상 제작에도 이 예산을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각종 컨설팅과 이런 것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분담금은 좀 있어요. 하지만 현물 10%, 그 다음에 해외 권리와 같은 경우에는 현금이 매칭 금액으로 좀 들어가긴 합니다. 이게 마감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2월 7일까지 마감이니까 꼭 우리 해외 IP를 많이 확보하는 분들은 이 글로벌 IP 스타 기업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요거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신청을 잘 안 하는데 되게 좋은 사업입니다. 지역지식재산센터, 그러니까 서울지식재산센터가 있고 경기지식재산센터가 있고 제주지식재산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지역지식재산센터로 검색을 해서 들어가 보시면 그 지원 사업 내용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IP 바로 지원 사업입니다. 이게
이거는 그 굉장히 좀 뭐 시급한 사안에 대해서 건 바이 건으로 지원해주겠다라고 하는 굉장히 좀 뭐라고 해야 되나 러프한 지원 사업인데 일단 특징은 26개 전국의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 바로바로 대응을 해주고 그 다음에 모집도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수시 모집이고요. 올해는 2월 7일부터 따따따 ripc.org 거기 가면은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P 바로 지원 사업을 신청하시면 뭐 한 500에서 800, 뭐 1000, 뭐 이렇게 지원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업당 1년에 2건씩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많은 분들이 거의 잘 모르는 사업인데 되게 도움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IP 나래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유명해졌어요. 이 프로그램은 유명해졌는데 이것도 역시나 뭔가 중소기업청 R&D 지원 과제만큼의 경쟁률은 아닙니다. 그래서 100일 동안 저희 같은 BLT에서 이렇게 변리사를 출동을 시켜서 100일 동안 여러분들의 회사에 이제 IP 경영이라든가 아니면은 컨설팅이라든가 아니면은 특허 포트폴리오 설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직접 100일 동안 설계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비용은 우리 그 특허청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고 전체 지원 사업 규모가 2,5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중기부에서 하는 그런 사업에 비해서 결코 예산이 작지가 않습니다. 이게 곧 접수 시작합니다. 그래서 1월 25일부터 3월 7일까지 1차 모집이고 하반기에는 5월 24일부터 6월 11일까지니까 구글 캘린더에다 표시해 놓으세요. IP 나래 신청하기 이렇게. 그리고 매칭 기업은 여기 BLT를 신청을 하시면 저희 BLT 변리사들이 IP 나래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서 직접 여러분들을 찾아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 453개 기업을 지원해 주니까요 경쟁률이 그렇게 세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많은 도움이 될 사업이니까 한번 참고를 하시고 특허 출원 한 건이 여기 포함이 돼 있을 겁니다. 자, 네 번째 IP 디딤돌 프로그램입니다. 이거는 예비 창업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비 창업자들. 그래서 내가 무슨 아이디어가 있는데 이 IP 디딤돌 프로그램을 통해서 뭔가 지원을 받고 싶다라고 할 때 중소기업청 사업만 지원받는 게 아니라 이 특허청 지원 사업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중복이 됩니다. 왜냐면 이 특허청 사업은 대부분 그 중기청 R&D 과제랑은 상관이 없어요. 중기청 R&D는 뭔가를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특허청 사업은 내가 이런 걸 만들 건데 이제 선행기술이나 아니면은 핵심 특허가 있는지 알아봐 주세요. 그 다음에 전략을 세워주세요. 뭐 특허 출원비를 지원해주세요. 이런 거기 때문에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이랑은 중복이 안 됩니다. 미래부래 과기정통부 사업이랑도 중복이 안 돼요. 그래서 특허청 지원 사업들이 보면은 이 IP 디딤돌 사업 같은 경우에도 예비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아이디어 한 건당 거의 한 200만 원 가까이 지원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분담금도 현물 분담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요 뒤에서 나오는 IP 창업존 교육을 들으신 분들은 현물 지원을 받을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뭐 현금으로 20% 매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나 ripc.org에 가서 내용을 살펴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경쟁률이 낮아요. 그래서 예비 창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을 꼭 신청을 하시고 저희 BLT랑 만나면 되겠죠. 자, 그렇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이제부터는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사업이에요. 자, 5번이 이게 지재권 연계 연구개발 전략 지원 사업이에요. 근데 줄여서 IP R&D라고 합니다. R&D 앞에 IP가 붙어요. 그래서 R&D를 하기 전에 IP를 탄탄히 분석을 하고 가자. 애써서 만들었는데 수출하려고 딱 했다 보니까 막 그 나라에 뭐 선행 특허가 돼 있고 특허 괴물들한테 소송당하고 이런 사례가 되게 많아요. 뭐 애플, 삼성 케이스로 한정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IP R&D는 R&D를 하기 전에 IP를 탄탄히 조사를 해보자, 분석을 해보자 해서 거의 한 5개월, 6개월 동안 변리사
거의 한 두세 명, 네, 그 다음에 특허사무소의 연구 인력들이 출동을 하고, 그 다음에 지재권 전략 전문가, 이 특허전략개발원의 PM 분들도 같이 해서 여러분들 회사를 방문을 해서 완전 맞춤형 특허 전략을 설립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예산도 굉장히 큰 사업이에요. 거의 1억에 가까운 예산이고. 자, 여섯 번째는 기업군 공통 핵심 기술 IP 전략 지원 사업이에요. 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다수의 중소기업이 예를 들어서 뭐 특허 괴물이 이제 뭐 경고장을 돌렸다 그랬을 때 이제 우리 업계가 지금 흔들릴 위기다 그러면은 다수의 중소기업이 모여서 이 공통 핵심 기술에 대한 IP 전략을 좀 세워달라라고 한국특허전략개발원에 부탁을 하면 이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앞에 나왔던 IP R&D랑 뭔가 컨설팅 진행 방식은 같아요. 자, 일곱 번째는 글로벌 기술 혁신 IP 전략 개발 사업입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중견 기업이나 중소기업이 글로벌 시장을 먼저 선점할 수 있도록, 네, 그래서 IP, 그러니까 특허 디자인 브랜드를 활용한 뭐 기업 맞춤형 R&D 전략 수립 지원 사업이에요. 이건 좀 내용이 복잡해요. 뭐 제품 서비스 융합이 있고, 그다음에 특허 브랜드 개발이 있고, 특허 디자인 뭐 개발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허 사무소만 단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디자인 회사, 브랜드 회사 이렇게 같이 해가지고 들어가는 사업이고요. 5개월에서 7개월, 뭐 짧은 건 3개월짜리도 있고요. 한번 특허 전략 개발원의 홈페이지에 가서 글로벌 기술 혁신 IP 전략 개발 사업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덟 번째, 요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스타트업 특허 바우처 사업이에요. 요거는 스타트업들한테 도움이 되게 많이 되는 사업이에요. 이거는 출원 비용을 바로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경쟁률이 낮아요. 지금 현재는. 네. 스타트업 대상으로 수요자 중심의 IP 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해서 강한 특허로 무장한 스타트업 기업으로 육성을 한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고, 이 사업 자체가 생긴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스타트업들한테는 굉장히 필요한 서비스라고 할 수 있고요. 바우처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소규모, 그 다음에 중형, 그 다음에 중형도 A, B가 있어요. 그래서 소규모 바우처는 500만원, 그 다음에 중형 바우처는 1000만원짜리, 1700만원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기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특허청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특허전략개발원에서 운영을 하되, 이 스타트업들은 IP 서비스 기관을 지정을 해서 출원을 요청을 하거나 해외 출원 요청하거나 아니면은 뭔가 뭐 특허 맵을 좀 간단하게 설립을 해달라거나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여기 BLT가 여기 수행기관 풀에 들어있기 때문에 한번 특허 바우처 신청을 하시고 선정이 되면 저희 BLT를 수행기관으로 지정해서 진행을 하면 좋습니다. 네. 자, 아홉 번째, 표준특허 창출 지원 사업이에요. 표준특허 창출 지원 사업 뭐냐면은 일단은 국제 표준, 이게 뭐 통신이나 미디어나 뭐 이런 쪽에 표준이 많이 있는데 그런 표준화를 목표로 하는 우리나라 기업한테 이제 R&D 관련된 표준특허 전략을 설립을 해주는 거고요. 이거는 기술력에 자신 있고 그 다음에 뭔가 표준이 있다. 이게 국제 표준일 수도 있고 국내 표준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표준에 관련된 비즈니스를 한다라고 하면은 지원을 받으시면 앞길이 이렇게 보일 겁니다. 번쩍. 네. 자, 이제 열 번째는 한국발명진흥회 사업이에요. 사실 아까 지역지식재산센터가 한국발명진흥회에서 운영을 합니다. 네. 그래서 한국발명진흥회가 사실 되게 큰 기관이고 여기서 하는 사업이 되게 다양해요. 네. 근데 그 중에서 기업한테 도움이 되는 것만 추려서 말씀을 드릴게요. 열 번째, IP 사업화 연계 평가 지원 사업이에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특허, 실용신안에 관해서 이제 뭐 성능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이 특허가 얼마나 좋은지 뭐 이런 것도 분석을 해서 사업화를 위한 평가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이제 그 보고서 작성할 때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 비용의 한 70%를 지원해 준다. 최대 5천만 원까지 그렇게 지원을 해주고요. 이게 3월 14일 날부터 접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구글 캘린더에다가 신청을 해 놓으시고, 이게 언제 쓰이냐? 네, 여러분 투자 받을 때 또는 대출을 받을 때, 그때 내가 가지고 있는 특허, 이거 뭐 변리사한테 뭐 몇백만 원 주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게 그 특허의 가치가 아니라 실제 그 특허의 가치는 사업이 잘 되면 잘 될수록 그 특허의 가치가 올라가잖아요. 그 가치를 평가받는 거예요. 근데 그 가치 평가받을 때 막 한 2천만 원, 뭐 1천만 원 이렇게 평가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 평가 비용을 지원해주는 좋은 사업입니다. 이것도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그래서 꼭 받으시고, 11번째는 우수 발명품 우선 구매 추천 사업이에요. 이 사업은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심사, 제가 심사위원입니다. 근데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심사랑 헷갈리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거의 그거에 준해서 되게 좋은 사업이에요. 이거는 특허청에서 이 중소기업과 개인의 우수 발명품에 대해서 정부 공공기관 납품을 촉진하고 그다음에 판로 개척을 해주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조달 기관에 우선 구매하도록 추천을 해줍니다. 벤처나라 등록도 쉽게 하게 해주고, 그다음에 뭐 하여튼 되게 지원이 되게 좋아요. 자, 이거는 한국발명진흥회에서 하고 연 4회 합니다. 그래서 2월 27일부터 1차 시작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특허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 우수 발명품 우선 구매 추천 사업에 꼭 한번 신청을 하시면, 그러면은 학교에 납품될 수도 있고, 네, 뭐 여러 그 공공기관에 납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뭐 세부적인 이런 부분은 참조를 하시면 좋겠고요. 일단 뭐 NEP 인증 심사 받을 때 또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중기벤처부의 기술개발 제품 시범 구매 사업 소액과제 신청 자격이 이걸로 만족이 되고요. 네, 뭐 그리고 우수 발명품 영문 확인서도 제공을 합니다. 자, 12번째. 이게 한국발명진흥회에서 하는 지식재산 활용 전략 지원 사업인데, 이거는 맥시멈 6천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에요. 물론 그 6천만 원으로 여러분들이 R&D를 직접 해라 이게 아니라 뭔가 그 IP 전략, 내 IP, 내가 갖고 있는 특허를 어디에 라이센싱 주고 소송 전략을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그런 전략을 세워주는 사업이고, 77개 회사를 1년에 뽑으니까 좀 적지 않냐 할 수도 있는데, 경쟁률이 생각보다 그렇게 높진 않아요. 네. 그래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공고가 나가니까 캘린더에다가 한번 표시하시고, 지금 그 신청하실 수 있어요. 지금 업로드된 오늘 날짜로. 그래서 1차는 지금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한번 신청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13번째는 지식재산 거래 지원이에요. 그 한국발명진흥회에는 지식재산 거래소라는, 거래센터라는 그런 그 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를 우리가 항상 뭐 그렇잖아요. 정부 지원 사업 받으려고 해도 우리가 기술도 없고 특허도 없어요. 뭐 그럴 때는 이 사업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되게 빨리 좋은, 여러분들이랑 잘 맞는 그런 특허를 매입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고요. 특허 기술 도입, 그 다음에 지식재산 거래를 희망하는 개인과 중소기업한테 특허거래 전문관이 중개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뭐 이쪽 그 특허거래 전문가님들하고 되게 친한데 되게 잘해주세요. 그래서 이 지식재산 거래 지원 서비스 한번 신청해 보시고요. 14번째는 IP 금융 연계 평가 지원 사업이에요. 이거는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권의 가치 평가를 해서 IP를 기반으로 보증, 담보, 대출, 그다음에 투자 등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평가 비용을 지원을 해줍니다. 요거는 보시면은 여기 그 기보, 신보, 그다음에 산업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등등등 이쪽에 그 우리 특허가 얼마짜리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 보고서를 만들어주는 그런 사업의 평가
비용을 지원을 해줍니다. 이거 수시 접수인데 인기가 많아요. 그래서 연초에 빨리 접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IP 금융 연계 평가 지원 사업. 자, 15번째. 직무발명 우수기업 인증제도예요. 이거는 우리 회사가 직무발명 제도가 도입이 돼 있고, 그래서 우리 회사의 소속 직원들한테 이렇게 발명 보상금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하는 기업들은 여기 다 신청하실 수가 있어요. 이게 일단은 이 인증을 받는데 아마 비용이 안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직원들한테 지원해 주었던 발명 보상금을 해줬던 이력이 있으면, 그리고 발명 보상 규정을 도입했다라는 것만 있으면, 그러면은 이 인증을 받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일단은 뭐 우선 심사 받을 수도 있고, 특허 상표 우선 심사, 그리고 뭐 등록료 감면도 받고요. 그 다음에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한 가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건 뭐 중기부나 과기정통부에 정부 지원 사업을 이렇게 신청했을 때 직무발명 우수기업이다라고 하면은 가점이 있어요. 네. 자, 16번째 지식재산 경영 인증. 이것도 인증인데 지식재산 경영을 실천하고 있는 그런 중소기업들한테 이런 지식재산 경영 인증이라고 하는 인증을 딱 달아줍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역시나 되게 좋은 혜택이 많이 있고, IP R&D 사업을 신청을 할 때 이게 가점이 되게 커요. 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식재산 보호원에서 하는 사업을 설명을 드릴게요. 영업비밀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식재산 보호원에 찾아가시면 영업비밀보호센터를 통해서 여러분 회사의 영업비밀이 어떻게 보호되고 있는지, 어떻게 보호돼야 하는지, 혹시 뭐 직원이 뭐 이렇게 정보를 이렇게 샥샥 해서 딴 회사를 차리지는 않을까, 이런 불안한 마음이 있는 분들은 영업비밀보호센터 찾아가시면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식재산보호원에서 하는 사업 중에 다른 여태까지 제가 설명드렸던 사업들이랑 좀 다른 게 이 K브랜드 보호 기반 구축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수출하는 기업들은 이 사업을 꼭 받으셔야 돼요. 우리나라에 상표 출원이 돼 있다 하더라도 중국의 그 조선족 분들 또는 뭐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중국에 넘어가서 한국에 이런 상표가 핫하던데 하면서 중국에 상표 출원을 그냥 빠바박 해요. 그 상표 브로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일명 상표 소매치기예요. 근데 요번에 펭수 사건도 좀 그랬죠. 어쨌든 이 상표 브로커에 대응하는 그런 지원을 해주고요. 온라인 모니터링까지 다 해줍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시 지원이니까 꼭 신청을 하시고, 우리 스타트업들 또는 기업들 뭔가 수출이라든가 해외에서 뭔가 계약을 하자라고 할 때 반드시 이게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해외 상표 출원을 하는 거는 우리 BLT랑 하시고, 이 모니터링이나 해외에서 우리 상표를 보호하는 요 부분에 대해서는 지식재산보호원의 K브랜드 보호기반 구축 사업을 받으시면 됩니다. 자, 19번째 지재권 분쟁 공동 대응 협의체 지원 사업. 자, 이거는 해외 진출하는 기업들이 공동의 국제 지재권 분쟁 현안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저희도 이게 작년에 저희 고객사 중에 좀 큰 의료기기 회사가 외국 회사한테 소송을 당했는데 우리 회사만 당한 게 아니야. 한 5개 회사가 그 외국 회사한테 당한 거야. 피소를. 그래서 우리가 공동 대응을 해서 그 미국 회사의 그 분쟁 제기를 잘 막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쓰는 겁니다. 지재권 분쟁 공동 대응 협의체 지원 사업.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막 경쟁 관계긴 해도 이런 경우에 뭉쳐서 하실 수도 있고요. 또는 모 회사가 있고 자회사가 있고 자회사가 있다. 그러면은 뭐 다른 회사니까 뭐 같이 해가지고 신청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20번째는 국제 지재권 분쟁 대응 전략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스타트업들한테 좀 잘 맞아요. 스타트업들이 보면은 해외에 막 나가잖아요. 해외에 막 진출하고 막 그러고 막 하는데, 근데 나가기 전에 되게 불안해. 우리나라에는 특허 출원은 해놨는데, 근데 뭐 해외에 보니까 뭐가 없어. 상표도 없고 특허도 없어.
그럴 경우에는 미리 이렇게 전략을 세워놓고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사업은 어떻게 보면 특허전략개발원의 IP R&D 사업보다 더 기간이 짧고 예산은 좀 더 작긴 한데 근데 조금 더 빨리 끝나는, 네. 그래서 스타트업들한테 되게 도움이 많이 되고요. 저희 BLT에서는 이 지식재산보호원의 국제지재권 분쟁 대응 전략 지원 사업을 여태까지 거의 한 30개 가까이 했다. 네. 그래서 저희가 평가 등급 A 등급입니다. A 등급. 그래서 국제지재권 분쟁 대응 사업은 이거는 뭐 스타트업이든 아니면 중소기업이든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사업이고 약 한 3개월 정도면은 끝나는 사업이고 실제로는 한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정도 규모의 지원을 받는, 저희 변리사들이 매번 가야 돼요. 매번 가서 여러분들 특허 전략 짜주고 경쟁사 분석해주고 해외 경쟁사 분석해주고 뭐 그런 과정에서 전략적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어떤 기업도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네.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경쟁률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래서 지식재산보호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국제지재권 분쟁 대응 전략 지원 사업을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꼭 수출을 먼저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네. 뭐 수출 의향이나 뭐 MOU나 뭐 이 정도, 네. 뭐 해외에 뭐 그런 정도의 서류만 있으면 될 수가 있습니다. 21번째는 콘텐츠 지재권 보호 지원 사업이에요. 네. 지난번 그 유튜브에 정부 지원 사업 창업 분야 90가지 그 총정리 영상 그 제가 올렸을 때 컨텐츠 기업에 대한 지원 사업이 늘었다, 새로 신설된 게 많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콘텐츠 지재권 보호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이것도 생긴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기업당 최대 6천만 원까지 되고 그 다음에 지원 규모는 전체 사업비가 한 12억 원 정도 돼요. 그래서 우리 캐릭터 사업이나 아니면은 뭔가 제품이어도 디자인이 좋으면 여기에 해당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컨텐츠, 뭐 애니메이션 컨텐츠 또는 뭐 상표인데 도안화된 거, 뭐 문화적인 어떤 뭐 그런 거, 네, 그런 컨텐츠를 가진 기업들은 이 사업을 꼭 받으세요. 이 경쟁률이 높지는 않을 겁니다.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업재산권 분쟁 조정 제도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지식재산보호원에서 뭐 특허심판원이나 특허법원이나 아니면은 뭐 어떤 그런 뭐 법원에서 소송으로 가기 전에, 예, 소송 가면 솔직히 너무 출혈이 커요. 뭐 가해자든 피해자든 뭐 소송 가면은 되게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리고 그 다음에 뭐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죠. 네. 근데 이 산업재산권 분쟁 조정 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특허청이 직접 설치한 산업재산권 분쟁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해줍니다. 네. 그래서 너무 어이없는 뭐 특허 침해 주장이다라고 할 경우에는 뭐 네, 거의 뭐 네, 그렇게 그 가려주기도 하고, 이 봤을 때 좀 이게 화해로 끝나도 될 것 같은데요. 뭐 이러면은 좀 약간 화해로 끝내주고, 예, 요런 분쟁 조정 제도니까 되게 그 분쟁이 되게 늘어나고 있는데 도움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요 산업재산권 분쟁 조정 제도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저희 그 BLT 특허법률사무소에서 마련한 특허청 산하의 22개 지식재산권 기반 지원 사업 설명 영상을 이렇게 찍었는데요.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여기 밑에 자막으로 네, 제 이메일이니까 저한테 직접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또 답변도 드리고 뭐 연락처 남겨주시면 제가 전화 드릴게요. 네. 그렇게 해서 잘 들으셨으면 좋아요와 구독을 반드시 눌러주시면 여러분들한테 또 새로운 컨텐츠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네, 많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특허청 2020년도 22개 지원사업 설명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